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주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멀티 CDN 서비스인 글로벌 엣지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목차 구성은 글로벌 엣지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정하는 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엣지 상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CDN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N이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분산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리적인 제약 없이 빠르게 전송하거나 끊김없이 스트리밍을 하고 다운로드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DN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사용자에게 가까운, 지리적 위치적으로 가까운 엣지 서버를 통해서 콘텐츠를 캐싱을 해두었다가 그거를 빠르게 전송해드리는 건데요. 따라서 전송하는 콘텐츠의 사이즈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캐시 미스가 많은 경우에는 CDN의 캐시 적중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캐시 TTL이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캐시 키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셔서 캐시 적중률을 좀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CDN을 사용하는 위치가 국내냐 아니면 해외냐에 따라서 국내 전용 같은 경우는 CDN 플러스 상품,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글로벌 CDN 상품이 서비스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분리해서 구성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글로벌 엣지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통합된 형태로 이제 일원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글로벌 엣지라는 상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KR과 글로벌 서비스가 국내향과 해외향 서비스가 콘솔 설정 단계부터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관리 포인트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분리되었을 때는 관리 포인트가 좀 늘어났던 것들을 줄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어떤 해외 팝에 캐시된 콘텐츠를 요청할 경우에도 가까운 해외 팝에 이제 콘텐츠가 있어도 국내향 CDN 플러스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원본 서버에 다시 가서 콘텐츠를 가져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으로 원본 서버에 부하를 주는, 그리고 응답 속도도 지연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로벌 엣지 상품에서는 국내외 팝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최적의 팝을 자동 선택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원본 서버의 부하도 좀 감소시켜주고 응답 속도도 개선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팝이라는 거는 사용자와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서버 혹은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팝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많은 캐싱 서버들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글로벌 상품의 경우, 글로벌 엣지 같은 상품의 경우 글로벌 벤더사의 CDN 서비스랑 같이 결합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멀티 CDN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시아는 저희 글로벌 엣지 상품을 사용을 하시고 북미에는 아카마이 상품을 글로벌 벤더사 거를 사용하셔서 지역별로 최적의 CDN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글로벌 커버리지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페이로버 설정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지역에 있던 서버가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서버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엣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테이블이 글로벌 엣지 상품의 기존 상품과 비교해서 추가된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핵심 특징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DN 플러스와 글로벌 CDN이 이렇게 글로벌 엣지라는 상품으로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관리 기능을 일원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포 측면에서 이제 추가된 기능은 우선 서비스 지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3월부터는 이제 글로벌도 설정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설정, 원본 구성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원본 서버의 상태 체크 주기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HTTP 응답 코드 기준 설정, 그리고 타임아웃 설정을 통해서 페일오버 되도록 하는 것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 또는 일반 서버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진 실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엣지에 캐시 서버와 원본 서버 사이에 위치하는 어떤 중간 계층의 캐시 서버를 두고 사용자 요청을 하면, 사용자가 컨텐츠 요청을 하면 엣지 서버에 갔다가, 엣지 서버에 없으면 오리진 실드 캐시 서버에 갔다가, 없으면 그때 이제 원본 서버로 가는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엣지 서버의 요청들을 원본 서버 가기 전에 이런 실드라는 것에서 먼저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동일한 컨텐츠가 있을 때에는 원본 서버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본 서버의 트래픽도 감소를 할 수 있고 응답 지연도 좀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룰 베이스로 원본을 라우팅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요청을 다른 원본 서버로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칭되는 조건들은 첫 번째는 이제 URL 패턴을 보고 라우팅을 처리하거나 혹은 파일의 확장자, 그리고 요청 헤더, 그리고 디렉토리 경로 혹은 사용자 정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 파일 확장자는 이 서버로 가 이런 식으로 라우팅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텐츠 타입별로 어떤 최적화된 기능을 적용해서 트래픽 분산 효과를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룰 베이스 라우팅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접근 제어 서비스 측면인데, 접근 제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라던가 아니면 IP 대역 기반으로 이제 접근 제어가 가능해졌고요. 여러분들이 IPv4 주소를 사용해서 특정 IP 혹은 IP 대역에 접근을 허용하시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방식 그리고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여러분들이 특정 IP만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네트워크 대역만 허용하고 싶다 하실 때 여기다가 허용룰, 차단룰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장표가 넘어왔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허용룰, 차단룰을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특정 IP 혹은 특정 IP 대역만 차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GEO인데요. GEO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허용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허용을 하겠다. 혹은 차단을 하겠다라는 설정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네이버 포탈도 어플에서 이제 로그인을 할 때 해외에서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차단할 수 있게끔, 시도를 하면 차단할 수 있게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설정 부분인데, 캐시 설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캐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원본 서버 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TTL 설정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자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조건부 캐시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 거기 디렉토리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TTL을 뭐 7일로 설정하겠다. API 디렉토리에 있는 컨텐츠를 요청할 때에는 캐시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여러분들이 캐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네거티브 TTL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 응답 코드에 대한 어떤 캐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4번 뭐 not found 오류 코드가 있다, 응답이 됐다 하면은 걔는 뭐 1시간, TTL을 1시간 준다던가, 혹은 서버 에러 500 코드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5분 정도 TTL을 주겠다라고 해서 원본 서버에 대한 어떤 부하를 감소시켜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복 오류를 이제 방지해주는 그러한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설정의 마지막 부분이 쿼리 스트링 바이패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URL의 이제 쿼리 파라미터 처리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를 무시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파라미터 값만 무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파라미터가 있으면 얘는 그냥 무시해라고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패스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부하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 배포 설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글로벌 엣지 상품을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퀵스타트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셀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최소한의 설정으로만 빠르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장표들이 기존에 이제 추가된 핵심 특징이자 기능 설명들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엣지의 장점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N 플러스랑 글로벌 CDN 별도로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 서비스로 통합되면 통합 관리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캐시 적중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부 설정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비용도 좀 최적화할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거를 원본 서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이제 글로벌 엣지 간에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부 전송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즉시 글로벌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 어떤 런치 서비스를 런칭할 때 컨텐츠를 이제 전달할 때 좀 더 민첩하게 대응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할 때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기능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통합된 모니터링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CDN 플러스랑 글로벌 CDN을 별도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메뉴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또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아무래도 콘텐츠 전송을 할 때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시도 최적화해서 설정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리진 실드라는 기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오리진 실드를 만약에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팝을 활용해서 캐시 히트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응답 속도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고품질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도 이렇게 글로벌 엣지라는 상품 하나로 통합해서 전달하고 구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엣지의 구성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엣지 서비스의 사실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서비스 대상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클라우드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엣지 상품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포할 그런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요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정 산업 형태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를 좀 전략적으로 전달하고 싶다 하면은 그 지역에 맞게끔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글로벌이면 글로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일본을 선택했다. 그러면 일본 내에 있는 CDN 서버, 팝에서만 컨텐츠 캐싱을 하고 또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오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본 서버로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리소스는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객체 기반의 스토리지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 아니면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외부에 있는 서버 이런 애들을 원본 오리진 서버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N을 사용하실 때에는 CDN 전용 도메인을 할당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도메인을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엣지의 생성을 좀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생성 흐름에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콘솔에 들어가셔서 글로벌 엣지 프로필을 생성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의 프로필을 생성하게 되면 1대 N으로 엣지들을 이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퀵스타트로 배포를 좀 더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셀프 인터그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설정 값들을 지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CDN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배포에만 목적을 두고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 퀵스타트로 가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상세하게 캐시 유튜율도 좀 높이고, 그리고 원본 서버에 대한 것도 좀 변경하고, 어떤 조건부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룰 빌더도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셀프 인티그레이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제 글로벌 엣지랑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있는 다른 연계 상품들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다른 서비스들과 또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희 글로벌 엣지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라이브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제 녹화했던 것들을 송출하는 이제 형태로 VOD 스테이션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라이브 스테이션이랑 글로벌 엣지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 스테이션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라이브 스테이션에서는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출력 스트림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 스트림을 이제 글로벌 엣지의 원본 서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달받는 컨슈머이자 시청자들은 글로벌 엣지라는 상품을 통해서 최적화된 경로로 스트리밍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라이브 스테이션을 연계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브 스테이션에 들어가셔서 일단 채널을 만드시고, 채널 안에 설정, 그리고 인코딩 이런 것들을 설정하신 다음에 RTMP 같은 이제 설정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엔드포인트 이런 것도 이제 생성해서 스트링 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글로벌 엣지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생성, 그리고 서비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도메인 설정, 그 다음에 원본 서버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원본 서버 설정하실 때 이전에 라이브 스테이션의 그 출력 엔드포인트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력 엔드포인트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어떤 시청할 수 있는 그 방송 재생 URL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본 경로를 설정하고 나면 이제 글로벌 엣지에서는 뭐 캐시 규칙을 설정한다던가, 혹은 뭐 썸네일 TTL을 설정한다던가 이러한 상세한 설정들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에 맞는 토큰 인증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 데모에서는 글로벌 엣지의 생성 단계별 화면에서 설정해야 하는 그런 값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단계별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엣지라는 상품을 먼저 생성하기 전에 사전 작업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먼저 이용 신청을 해주시고 버킷을 2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엣지에서 원본 서버 콘텐츠를 저장해둘 원본 서버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버킷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버킷 2개를 만들 건데, 1개는 이제 원본 서버용, 1개는 이제 페일오버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버킷에서 DR 백업용으로 이제 저장 가능하도록 전달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로깅을 또 할 건데, 글로벌 엣지 로깅 같은 경우도 그 로깅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버킷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아까 원본 서버 첫 번째 버킷에다가 저장을 하는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모 영상을 한번 제가 미리 녹화해둔 걸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글로벌 엣지를 사용하시려면
프로필 생성이랑 엣지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을 일단 만들어 주시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용 신청하시고 이제 버킷 매니지먼트 가셔서 버킷을 생성을 해줍니다. 첫 번째 버킷 이름에 이제 여러분들이 데모 CDN이라는 버킷으로 먼저 만들 거고요. 한 개 만들고 일단 권한 관리는 그냥 저는 공개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버킷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DR 백업용으로 만들 겁니다. 페일오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요. 얘도 역시 버킷은 공개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버킷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글로벌 엣지에 가셔서 이제 엣지 상품을 만드실 텐데, 글로벌 엣지 사용하려면 프로필이랑 이제 엣지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프로필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프로필을 만드시는데 데모 그 다음에 CDN이라는 프로필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프로필 아래 이제 프로필 이름 변경도 가능하고 하나의 프로필 아래 여러 개의 엣지를 생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퀵스타트랑 셀프 인터그레이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CDN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시면 셀프 인터그레이션, 혹은 낮으면 퀵스타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엣지명은 데모 CDN 엣지로 이렇게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포 설정부터 이제 할 수 있는데, 서비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지역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토콜은 HTTP and HTTPS, 서비스 지역은 한국, 일본, 글로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도메인은 여러분들이 자동 생성할 수 있고 혹은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에 데모2라는 거를 이제 붙여서 도메인이 생성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고객 보유 도메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셨던 도메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엣지 로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활성화하면 글로벌 엣지 요청 로그 전송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로그를 저장할 버킷을 지정을 해주시고 해당 버킷에 프리픽스를 붙여서 로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구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진 설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본 서버에 대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저희 로드 밸런서,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혹은 외부에 있는 오리진 도메인을 오리진 서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데모 CDN으로 설정했고, 그 다음에 포워드 호스트 헤더도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설정을 하면 오리진 호스트 네임으로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오리진 호스트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가져올 때 접근하는 그런 원본 서버의 호스트 이름으로 특정 값만 수신하도록 지정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HTTP, 그 다음에 오리진 경로 설정할 수 있고, 오리진 실드, 이 기능은 이제 캐시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제가 엣지 서버 다음에 원본 서버와 엣지 서버 사이에 중간 캐시 서버 둘 수 있다고 했고요. 페일오버는 이제 룰네임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 룰에 맞게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오류 코드가 발생하면 여기로 가라라고 해서 이제 페일오버 되도록 다른 오리진 서버한테 요청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도 같은 콘텐츠를 다른 지역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시 설정인데요. 다음은 캐시 설정에서는 이제 CDN의 핵심 원리가 캐싱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캐시 옵션, 캐시가 있고, 그 다음 바이패스, 그 다음에 원본 캐시 컨트롤 헤더 우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캐싱을 안 하고 그냥 오리진한테 바로 요청한다는 옵션이에요. 저희는 캐싱을 할 거라서 캐시를 두시면 되고, 오래된 객체 재검증,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 수명이 다 끝났는데도 끝났는데 오리진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 옵션을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맥세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일, 초, 분 이렇게 단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TTL 같은 경우는 얘는 옵션을 또 끄고 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거티브 TTL은 여러분들이 이걸 ON으로 설정하면 이제 오리진에서 오류 응답 받았을 때 그 오류 응답에 대해서도 캐싱을 해서 오리진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바이패스 쿼리 스트링, 이 바이패스 쿼리 스트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이제 이 쿼리 스트링이 오면 얘를 그냥 무시하게 할지 아니면 실제로 어디로 전달하게 할지, 오리진한테 요청하게 할지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시키 호스트 네임, 요거는 이제 키값에 대한, 캐시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도메인을 포함시키거나 오리진의 호스트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선택 옵션입니다. 그리고 캐시키 쿼리 스트링은 이제 캐시키에 어떤 쿼리 문자열을 전체 무시하게 할지 아니면 허용하게 할지, 아니면 특정 문자열만 쿼리 스트링에 있는 애만 허용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캐시키 대조 문자 무시하는 것도 활성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remove query 헤더 같은 경우는 웹서버 응답에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응답이 어떤 요청 헤더를 기반으로 캐시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헤더 값인데,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하게 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어스, 요거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인증, 무작위로 이렇게 공유하지 않게끔 컨텐츠에 대한 이제 인증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igned URL 혹은 JWT 이런 것들을 옵션을 선택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고요. 토큰을 이제 만들면 해당 토큰을 가진 인증된 사용자 세션만 허용하게 하겠다,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룰빌더인데요. 룰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로, 디렉토리 기반으로 이제 캐시에 대한 상세 룰 설정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 매니지드 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캐시 상세 룰에서는 어떤 특정 디렉토리인 경우에 어떤 특정 파일 확장자인 경우에 어떻게 해라, 캐시 서버로 가라, 아니면 캐시 바이패스 해라, 캐시는 바이패스하고 원본으로 가라, 이런 룰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HTTP 헤더 모디피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HTTP 헤더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에 대한 압축, 그리고 대용량 파일에 대한 전송, 요거를 이제 요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뷰어답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인데, 요거는 사용자의 이제 콘텐츠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IP 그리고 IP 대역을 허용할지 차단할지 접근 제어를 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허용할 IP를 여기에다가 적어주시거나 혹은 IP 대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접근 제어도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방식, 블랙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공격성 있는 클라이언트 IP가 탐지됐다 그러면 걔네들을 이제 블랙리스트에다가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글로벌 엣지 상품이 이렇게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포 중 상태로 바뀔 거고요. 엣지 도메인 하나 생성되고, 이제 오리진 도메인은 저희가 아까 만들어놨던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 경로로 설정되어 있는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웨비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